느리게 걷기. 이제 너도 재활 승마를 향해서 좀 더 나아간다는 뜻이야. 느리게 걷기. 썬더, 천천히, 천천히. 등 뒤에서 강민수 아저씨가 고삐를 당기며 지시했습니다. 넌 이제 천천히 걷는 걸 익혀야 해. 썬더볼트는 몇 주째 늙은 말처럼 승마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고삐를 잡아 속도를 조절하면서 갈 길을 지시합니다. 그건 썬더볼트에게 정말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터덜터덜 건너라면 잘했다고 합니다. 경마장에선 빨리 달리면 잘했다고 하던 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성질까지 죽이라고 난립니다. 썬더볼트, 이제 너는 느긋하게 살아야 해. 죽어라고 달릴 일이 없으니까. 썬더볼트는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고 신경질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0점 몇 초 간격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마 세계에서 살던 터라 성질도 무척 예민했던 것입니다. 아예 나더러 느림보가 되라고 하지. 간혹 말들이 주인을 태우고 이곳 승마장 주변을 빠르게 달리는 걸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썬더볼트는 가소롭기만 합니다. 저 녀석들, 저걸 달리는 거라고? 숨차서 돌아온 말들은 뻑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달린다고 자랑하듯 말입니다. 그럴 때면 과거 잘 나가던 자기 실력을 보여주며 기를 팍 죽이고 싶어집니다. 이래봬도 난 경마 챔피언 썬더볼트야. 내가 달리면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고. 옛날 같았으면 감히 명함도 못 내밀 녀석들이 잘난 척을 했지만 이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썬더볼트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숨을 내쉬며 그저 터덜터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이들 적응 훈련이야. 조련사가 쓰다듬어주면서 한 말을 썬더볼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순덕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너도 재활승마를 향해서 좀 더 나아간다는 뜻이야. 아이들과? 응, 장애들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 다 널 좋아하니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아이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또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니요. 썬더볼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내 복지관에서 온 승합차가 승마장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선생님이 먼저 내려 인사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장애아들을 데리고 와서 승마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다 말. 승합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썬더볼트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훈련 중인 썬더볼트예요. 아직 완전히 적응되지 않아서 오늘은 아이들과 좀 친하게 해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여기에 매 놓을 테니까 아이들한테 구경만 하라고 하세요. 조련사가 썬더볼트를 울타리에 매여서 말했습니다. 썬더, 아이들한테 잘 적응해봐. 신경 좀 내지 말고. 조련사는 아이들에게 차례대로 헬멧을 씌우고 보호대를 입혀 순덕이와 용맹이 등에 태워주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아이들은 썬더볼트가 가까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얼쩡거렸습니다. 장애인을 별로 본 적이 없는 썬더볼트는 처음엔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싶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떠들거나 주변에서 움직여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그때 마구간에서 한 마리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말을 많이 타본 것 같은 날씬한 기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기수가 가까이 오자 썬더볼트는 놀랐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다가 귀찮게 했던 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성이는 익숙한 솜씨로 말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말은 가볍게 걸음을 옮기더니 이내 승마장 밖으로 달려나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돌고 올 모양입니다. 호성이를 보면 재활승마가 참 놀라워요. 그렇죠? 강민수 아저씨와 복지관 선생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달 장애에는 이 재활승마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발달 장애 아이들은 되게 몸집이 있잖아요. 몸집이 작잖아요. 밥도 많이 안 먹고 소화량도 적어서 그런 거죠. 호성이처럼요. 그런데 승마를 하고 나서 좋아졌다면서요? 네, 승마하면서 턱 근육이 발달해 밥도 잘 먹고 키도 크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해진 정도가 아니죠. 선수가 되어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정도니. 싹 트는 우정. 썬더, 이거 먹어? 호성이의 작은 손에는 각설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썬더볼트에 대한 호성이의 애정은 여전했습니다. 썬더볼트가 호성이의 손에 주둥이를 대고 각설탕을 입에 넣자 호성이는 기뻐했습니다. 야호, 썬더가 먹었다. 말을 타고 있지 않을 때면 호성이는 이렇게 썬더볼트만 바라보며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썬더볼트는 그런 호성이가 조금씩 좋아지려 했습니다. 온통 봄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 상가들이 울긋불긋하고 나비들이 꽃을 찾아다니는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여느 때처럼 승합차가 들어와 아이들을 승마장에 쏟아놓았습니다. 어서들 와라. 조련사 아저씨들이 아이들에게 말에 오를 순서를 정해주자 아이들은 모두 차례를 지켜 기다렸습니다. 호성이, 넌 마구간에 가서 말을 손질이나 좀 해줘. 강만수 아저씨가 등을 떠밀자 썬더볼트 곁에 섰던 호성이는 마지못해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각설탕을 왜 먹어? 말이 각설탕을 좋아하나? 나였으면 흑설탕으로 뭐 만들었겠다. 자, 충식이는 썬더볼트에 올라볼까? 충식이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했지만 말을 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벼운 몸이 등에 실리자 썬더볼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일 수백 번씩 돈을 곱습니다.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썬더. 저마치에서 말 등을 손질하던 호성이가 썬더볼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질이나 잘해. 강만수 아저씨가 호성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헤헤. 썬더볼트가 코스를 돌면서 가까워지면 호성이는 또 손을 흔들 것이 뻔했습니다. 점점 숲에 가까워지니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썬더볼트도 걸어가면서 향긋한 꽃향기에 코를 벌름벌름 했습니다. 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달아와 썬더볼트의 콧등을 스치고 목 뒤로 날아간 그때였습니다. 아! 갑자기 등에 탄 충식이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나비가 코앞을 스쳐 지나가자 충식이가 놀라 자극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히히히. 깜짝 놀란 썬더볼트는 제자리에서 뒷다리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워, 강만수 아저씨가 황급히 고삐를 당겨 썬더볼트가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말등에 탔던 충식이는 스스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충식아! 강만수 아저씨가 황급히 달려와 땅바닥에 떨어지는 충식이를 받아안고 함께 나뒹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만치에서 다른 말에 고삐를 잡고 돌던 조련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나비를 보고 놀랐나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 품에 안겨있는 충식이를 건네주며 강만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서 119를 불러. 그때 번개처럼 달려온 건 호성이었습니다. 뭐야? 강만수 아저씨는 놀란 호성이를 진정시켰습니다. 호성아 진정해. 아무것도 아니야. 죽었어? 죽으면 안 돼. 유난스레 호들갑을 떠는 호성이를 진정시키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안 죽었어. 호성이 너까지 설치면 우리가 힘들어. 저쪽에 가 있어. 한참 동안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동안 썬더볼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난 뒤 나머지 재활 승마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강만수 아저씨와 조련사 아저씨들이 모두 충식이를 따라 병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아까 무슨 일 있었어요? 마곡간으로 돌아온 썬더볼트에게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몰라, 아이가 나비 때문에 놀란 모양이야. 벌레가 갑자기 코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긴 해. 그렇지만 너무 이상해. 호성이는 또 왜 그러는지. 호성이는 말 타다 떨어진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난리를 쳐. 처음 승마 배울 때 떨어져 봤대. 그래서 그때부터 저래. 너무 놀라지 마. 응, 그렇구나. 그제야 썬더볼트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 등에서 떨어지는 건 위험한 일이긴 하니까요. 그때 집에 간 줄 알았던 호성이가 마구간에 나타났습니다. 썬더 놀랐지? 이거 먹어. 어디서 구했는지 호성이의 손에는 당근이 2개 들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각설탕을 구해 먹이더니 이제는 당근입니다. 썬더볼트가 호성이 손에 주둥이를 대고 당근을 먹기 시작하자 옆에 있는 순덕이와 용맹이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호성이는 다른 말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놀랐지? 놀라지 마. 자신의 코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호성이의 손길을 다정하게 받아주며 썬더볼트는 콧바람을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인간들의 모습. 왜 디스에이블 장애인들이 우리 승마장에 있어요? 하얀 승마 바지에 까만 헬멧을 쓰고 멋지게 차려입은 소년이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응, 장애인들도 말을 타고 싶어 하니까. 그럼 우리가 돈 받아요? 아니, 그냥 무료로 쓰라고 하는 거란다. 왜요? 왜 돈 안 받아요? 그냥 도와주는 거야. 허허. 이 대화를 듣고는 썬더볼트가 곁에 있는 용맹이에게 물었습니다. 쟨 누구야? 나도 처음 봐. 이 승마장 주인 영감 손자인가 봐. 손자? 응, 외국에서 살다 왔대. 그래서 말을 잘 탄대. 저 노인이 이곳 주인이야? 응, 마음씨 좋은 분이셔. 그러니까 장애인 도와준다고 무료로 이곳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재활 승마를 하러 오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순덕이와 용맹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누군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거 들었어? 뭐를? 여기 승마장 주인이 돌아가셨대. 그게 정말이야? 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와서 말들을 돌보다가 그만 쓰러진 겁니다. 아침 찬바람에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할아버지 운명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러게 우리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 마곡간의 말들은 제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숨을 거두자 승마장의 모든 일들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썬더볼트는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재활 승마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을 태우고 승마장을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썬더볼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시커먼 승용차 한 대가 승마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돌아가신 주인 할아버지 위에 손자인 조나단이 내렸습니다. 승마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달려와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뒤를 이어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다들 허리를 굽실굽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승마장 주인 할아버지 아들이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기 잘 나타나지 않았대. 주인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었다나?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의 아들이 나타나자 강만수 아저씨도 허겁지겁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정중한 위로 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고 승마장에는 말을 타던 아이들과 조련사들만 남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승마장도 어찌 될지 모르겠다.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사람들은 원래 그래. 주인이 바뀌기 전에 하던 걸 다 바꿔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정말 그럴까? 이 승마장은 아버지 거였는데. 두고 봐.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 30여 분 뒤에 강만수 아저씨는 어두운 얼굴로 나와서는 조련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일이야. 무슨 일입니까? 조련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 사장이 우리 보고 나가달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 우리더러 나가라고요? 응. 이 승마장을 물려받았는데 여기를 상업적인 승마장으로 만들겠대. 상업적이라면 본격적으로 돈 받고 승마를 가르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아니 지금까지 별 문제 없더니 아버지가 한 건 제대로 돈 번 게 아니라는 거야. 미국 승마장처럼 크게 넓혀서 제대로 만들겠대.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사정이라도 해보지 그랬었어요. 소용없었어. 그동안 돈 안 내고 있었던 것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할 기세더라고. 얘기가 안 되기에 그냥 나왔어.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뭐. 그때 조나단이란 애가 멋진 승마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 조나단. 어른들이 인사해도 조나단은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타고 승마장을 한 바퀴 돌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호성이가 말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 부러워. 뭐라고? 이 말을 듣고 조나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말 타니까 부러워서 그래. 뭐가 부럽다는 거야? 내가 장애인들이 뭐가 부러워? 조나단은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지만 호성이는 빙긋빙긋 웃으면서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 말 잘 타니까 그런 거지. 폼도 엉망이야. 조나단의 승마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폼은 정말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솜씨였는데도 호성이는 조나단을 마구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 폼이 엉망이라고? 너 폼은 어때서? 내가 너보다 더 잘 타. 헤헤. 호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게 정말. 참다 못한 조나단이 들고 있던 말채찍으로 호성이 얼굴을 냈다 때렸습니다. 호성이는 맞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때려. 갑자기 벌어진 일에 강만수 아저씨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조나단 왜 그래?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건방지잖아요. 장애인 주제. 뭐라고? 강만수 아저씨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승마장에 거지처럼 공짜로 있으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한 강만수 아저씨가 타일렀습니다. 조나단,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사과해. 사과 못해요. 그때 바깥이 소란스럽자 새로 주인이 된 조나단의 아빠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몇몇 사람과 함께 자초지종을 들은 사장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구먼. 뭐요 사장님? 강만수 아저씨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왜? 장애인들이 괜히 헛소리하니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다고 채찍으로 사람을 칩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강만수 아저씨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강만수 아저씨가 대들려 하자 조련사들이 말렸습니다. 안 그랬다면 어른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나단이 잘 타는지 우리 호성이가 잘 타는지 한번 시합해봅시다. 뭐요? 시합? 참 어이가 없어서. 내기합시다. 조나단과 우리 호성이가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 뜻대로 하는 겁니다. 어때요? 사장은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나단은 미국 유소년 승마대회에서 우승한 아이요. 체육 특기생이 될 아이란 말이오. 우리 호성이도 이곳에서 최고로 말을 잘 타는 아이입니다. 그래, 무슨 내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면 이 승마장을 지금처럼 계속 쓰겠습니다. 그 대신 지면 그 즉시 나가겠습니다. 어허, 승부는 보나마나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조나단과 호성이의 시합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시합. 일주일 뒤로 시합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강만수 아저씨는 호성이에게 용맹이를 타라고 했습니다. 호성아,
용맹이 타. 여기 한 바퀴 도는 건 용맹이가 제일 잘할 거야. 하지만 호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썬더볼트? 썬더. 강만수 아저씨는 내심 놀랐습니다. 비록 경마장에서 은퇴한 말이지만 썬더볼트가 뛰어난 말이라는 걸 호성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녀석 귀신 같단 말이야. 그럼 어디 썬더볼트를 한번 타볼까? 마곡간에서 쉬던 썬더볼트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갔습니다. 호성이는 전문 기수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호성이는 올라타자마자 썬더볼트 옆구리를 가볍게 찼습니다. 그 통에 썬더볼트는 펄쩍 튀어오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따가닥. 흙먼지를 튀기며 썬더볼트는 호성이가 이끄는 대로 달렸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나가서 작은 오솔길 사이로 바람처럼 내달립니다. 나뭇잎이 깔려있는 부드러운 흙은 발굽에 기분 좋은 촉감을 주었습니다. 바람을 휘휘 가르는 이 기분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호성이는 신이 났습니다. 이랴 달려. 처음에 썬더볼트는 호성이의 자세가 불안해서 세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호성이는 경마장의 기수들처럼 썬더볼트가 달리는 리듬에 맞춰서 앞을 향해 자세를 구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빨리 달려도 절대 호성이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기수 같아. 호성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빨리 달리는 말을 타봤기 때문입니다.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이 수채화 같았습니다. 2km 가까운 승마장 주변을 돌고 돌아와서 호성이는 기분 좋게 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조련사들과 순덕이 용맹이는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미안해.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야, 썬더볼트, 역시 우승마의 기운이 남아있어. 호성이도 가쁜 숨을 내쉬며 썬더볼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썬더 좋아. 누구보다도 호성이의 말 타는 실력에 놀란 사람은 강만수 아저씨였습니다. 호성아, 너 내가 가르친 아이 맞니? 호성이는 영문도 모른 채 목만 마르다고 했습니다. 물 줘, 물. 아직도 썬더볼트의 실력은 경마장에서 달려도 될 정도로 쟁쟁했던 것입니다. 강만수 아저씨와 조련사들이 썬더볼트를 자랑스러운 듯 쓰다듬으며 마구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승마장 사장이 퇴근하던 길에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빨리 달릴 수가? 사장은 썬더볼트가 전력 질주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활 승마 그거 한다는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썬더볼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승마장 사장은 썬더볼트가 호주에서 왔고 경마대 우승을 수도 없이 한 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영문을 모르는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 조이보다 썬더볼트가 더 빠른 것 같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조이가 얼마나 훌륭한 말인데요.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썬더볼트는 경마장의 경마주였어. 경주마였어. 조이가 아무리 빨라도 경주마를 이길 수는 없지 않겠니? 승리를 자신하던 조나단과 아빠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시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나단이 조이와 함께 열심히 연습할 동안 호성이도 썬더볼트를 타고 바람같이 숲속을 달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썬더볼트가 훈련을 마치고 목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곡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림자는 썬더볼트의 구유 안에다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를 뿌려놓고 사료로 살짝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좌우를 살피며 마곡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본 건 순덕이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는 썬더볼트에게 이곳 땅의 생김새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여기 코스는 완만하지만 저 북쪽 강변은 길이 좁고 거칠어. 말 한 마리밖에 달릴 수가 없어. 그쪽에서는 절대 선두를 뺏기면 안 돼. 거기서 선두를 뺏기면 다시 빼앗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따라오는 조이가 앞서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쭉 달리면 돼. 순덕이가 말한 대로 썬더볼트는 시합 코스를 머릿속에 잘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를 꼭 이기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사료를 맛있게 먹고 푹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주.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더니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모두 물을 머금어 축축 처졌지만 이파리는 더욱 푸르렀습니다.
두 마리의 말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조나단과 호성이는 서로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만수 아저씨가 앞에 서더니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출발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호성이 이겨라! 응원을 온 장의 아들의 환호성에 호성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나단 파이팅! 승마장 주인과 직원들은 모두 조나단을 응원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장의 아들과 복지관에서 온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니 썬더볼트는 힘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재활 승마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호성이가 꼭 이겨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복지관 선생님들은 초조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호성이는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삑! 출발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동시에 땅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조나단이 타고 있는 조이도 실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조이는 썬더볼트가 달려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재빨리 안쪽 코너를 차지하고는 커다란 느티나무 옆을 돌았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따가닥따가닥 달리는 소리에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 썬더 이겨라! 조나단 달려! 말바굽 소리는 금세 멀어졌습니다. 썬더볼트가 팔팔하게 달리자 지난밤 마곡간에 나타났던 검은 그림자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료에 약을 탈했더니 너무 잘 달리잖아. 총무과장이 검은 그림자였던 마곡간의 마부를 몰래 꾸짖었습니다. 분명히 가루를 섞었는데요. 에이, 바보 같으니라고. 총무과장은 투덜거리며 발길로 마부를 한 대 걷어찬 뒤 말들이 사라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때 호성이는 조나단에게 절대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좀 더 세게 썬더볼트 옆구리를 쳤습니다. 이리야! 이리야! 두 마리의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무숲 사이로 번뜩이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목청껏 응원을 했습니다. 강만수 아저씨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초반에 선두를 지키지 않으면 좁은 오솔길에서는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솔길 들어가기 전에 앞서야 하는데 하지만 가장 초조한 것은 썬더볼트였습니다. 느티나무를 끼고 달릴 때 안쪽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이에게 약간 밀리게 된 것입니다. 호성이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좀 더 바짝 고삐를 당겼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길이 오른쪽으로 살짝 구부러지는 것을 보고 썬더볼트는 바깥쪽에서 속력을 내어 앞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좀 더 먼 거리를 돌아야 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달리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썬더볼트는 이른 그대로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발밑에서는 잔돌들이 별똥별처럼 튀었고 내뿜는 뜨거운 숨결이 숲속 가득 퍼졌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썬더볼트가 치고 나가자 초조해진 조나단이 힐끗 옆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앞서가는 썬더볼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썬더볼트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굽었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썬더볼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야호! 이를 지켜보던 승마장의 친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오솔길입니다. 나무가 우거져 길이 좁은 오솔길에서 옆으로 나가 추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질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은 조나단은 자신의 책찍으로 오른쪽 앞에서 달리는 썬더볼트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히히히, 썬더볼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나단은 썬더볼트가 멈칫하는 순간 박차를 가했습니다. 좋았어. 그 덕에 호성이보다 앞서서 조나단이 먼저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앞이 조이, 뒤가 썬더볼트였습니다. 이대로 길이 끝나면 결승선입니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어떠냐 내 실력이. 조나단이 뒤에서 따라오는 호성이와 썬더볼트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조나단은 밤새 내린 빗물을 먹고 늘어진 플라타너스 가지에 부딪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썬더볼트는 기수가 떨어진 말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 잘 압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호성이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나뭇가지를 피했고 주인을 잃은 조이가 속도를 늦추자 썬더볼트는 그대로 앞질러 달렸습니다. 와, 썬더볼트가 이긴다. 만세! 기다리던 사람들은 오솔길 끝에서 썬더볼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썬더볼트는 고삐를 잡아채는 호성이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멈추라는 뜻입니다. 히히히. 급하게 달리던 썬더볼트는 펄쩍 뛰어오르는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죽어, 안 돼! 말에서 뛰어내리는 호성이는 달려온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조나단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왜 호성이가 돌아가는 거야? 조나단은 왜 안 보이지? 사고 났나? 지켜보던 사람들도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달려가 보니 호성이가 수건으로 조나단의 이마에서 솟는 피를 꾹 막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한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승마장의 말 2마리가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를 너가 대신 먹고 아픈 거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너가 시합에 나가야 하는데 내가 해줄 게 있어야지. 순덕이가 썬더볼트 대신 약을 탄 사료를 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잘 되었지 뭐야. 호성이가 조나단을 살렸으니까. 맞아. 주인이 감동받아서 우리를 그냥 있게 해줬으니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내 덕도 좀 있는 거야. 맞아.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재활 승마를 하게 된 건 다 순덕이 너 덕이야. 그때 장애아를 태우고 돌던 용맹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나도 응원했다고. 알았어, 알았어. 하하하. 말들에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푸르르 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란 여름 하늘 위로 산비둘기가 꼬르륵거리며 날아갔습니다. 썬더볼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주도 목장에는 못 갔지만 뭐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장애아들을 태우고 슬슬 걷는 것도 나쁘진 않아. 살다 보면 꼭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는 법이지. 멀리에서 성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며 썬더볼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